네, 오늘장 마감이 됐네요. 2월 일장 양지수 모두 다 상승부를 키며 끝이 났다라는 거에서 그냥 나름의 의미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상황은요. 3,096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1.3% 상승이고요. 3,100선은 넘어서지 못한 게 좀 아쉬움으로 남네요. 코스닥은 0.7% 오른 963포인트로 종가 기록을 했습니다. 수급 들여다보죠. 오늘장에서 코스피 수급은 역시나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도 장 막판에 매수 규모 조금 줄여서 1,900억 정도, 개인도 매도 규모를 좀 줄였네요. 1,899억 원의 매도 대응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샀던 쪽은 역시나 IT와 화학업종 위주로 매수했다는 점 눈에 띕니다. 자, 요즘 장이요. 이 수익을 챙겨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더욱더 고민하게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과 함께 익절에 대한 전략, 기술을 챙기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함께하고 계신데요. MTNW 나인원 박재호 전문가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주제가요. 저는 전기차 쪽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 박재호 전문가께서는 전기차 시장, 시장의 관심을 이만큼 받았지만 앞으로 성장할 여력은 더 무궁무진하게 남아있다.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으신다고요. 네, 제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 자동차 시장 내에서 전기차가 현재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약 지금 현재 5%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 여러분들께서 길에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체감 지수는 사실 10대 중에 5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서서히 그 증가세가 2대에서 3대, 3대에서 4대 정도씩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필드에서 또는 업계 내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을 놓고 봤을 때 향후에 어떤 시장 점유율이 10%대까지는 2차 전지라든지 또는 자동차 생산업체 또는 위탁 생산까지도 지속적인 산업 성장세가 기대가 된다는 것.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께서 최근에 2차 전지, 양극재라든지 전해질 또 더 나아가서 그와 관련된 업종 내에 있는 종목군들이 실제 수주량을 좀 보시게 된다면 작게는 1조 원, 크게는 2조 원. 그런데 그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정도의 그 수주 타이밍이 있는데 그 정도의 어떤 생산량을 그리고 수요량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향후에 전기차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들을 사용한 공급량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 그러한 부분들에서 포인트를 좀 잡으시고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께서 테마주도 거래하시고 중소형주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겠지만 지속적인 어떤 업종 섹터의 움직임들을 좀 보신다면 그와 같은 어떤 전기차 또는 그와 관련된 파생 섹터까지 한번 두루두루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기차 시장, 앞으로 전체 자동차 시장 내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보다 배는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순간까지는 관련한 종목들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언급을 주셨습니다. 전기차 시장에 유망한 종목들 어떤 게 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 잠시 후에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시장 질문도 살짝 드려볼게요. 박재호 전문가님, 지금 익절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 시장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시장에 대한 뷰도 살짝 주실까요? 자, 일단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지난주에 공포감과 두려움을 좀 느끼신 나머지 장 초반에 추가적인 하락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저 역시도 주말 동안에 개파락이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예를 들자면 개파락의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2% 이상의 하락세를 보여줬을 시에는 네. 사실상 삼성전자를 시가에 한번 매수를 강하게 좀 해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고, 실제 장중에도 그러니까 장 초반에 또는 장 전에도 그러한 가능성은 열어뒀었는데 의외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더 재미난 사실은 그것조차도 많은 분들이 신뢰를 못해서 오히려 지금 이 상승 또는 순간적인 급등락 움직임에 많은 분들이 되게 혼란스러움을 느끼셔가지고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이제 허탈함을 느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지만 상승 과정 중에 발생할 눌림 정도로 인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GM리 즉 게임스탑의 어떤 파생, 또 헤지펀드와의 어떤 관계, 또 더 나아가서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대만, 중국 어떤 분쟁 이슈, 또 더 나아가서 또 미얀마까지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 우리 증시 어떤 펀더멘털의 어떤 악재로서 작용할 수 있는 변수는 없다라는 점을 좀 인식하시고 조금 여유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올라가는 추세 자체가 훼손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올라가는 중에 있을 잡음 정도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시장에서 수익을 어찌 챙겨야 되는지에 더 집중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기차 쪽에 성장의 모멘텀을 두고 있다면 관련한 종목 뭘 봐야 되는 것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관련주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자, 일단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전기차 하면 요즘 가장 시장에서 화두가 되는 키워드가 무엇이 있을까요? 뭐 애플카? 애플카, 역시 애플카죠. 애플카에 대해서 혹시 의견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도 될까요? 애플카는 아직 확정된 사실은 아니라는 게 불안하고요. 네. 그리고 애플카로 이렇게 가게 됐을 경우 정말 우리가 그냥 애플의 공장으로 전락하는 건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도 사실은 있고요. 그럼에도 기대는 갖고 있고. 자, 일단은 제가 팩트 체크라든지 어떤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여부를 이 자리에서 빌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긍정적인 시각을 조금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시장은 여지껏 어떤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어떤 기대감에 의해서 버블에 의해서 상승세를 지속적으로 이어왔던 부분들이 네. 있었고 특히 오늘 시장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실제 자동차 더 나아가서 전기차 관련 섹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애플카 이슈와 연관성이 있을지 모를 것들이 기대감에 의해서 장중에 큰 폭의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릴 종목은 1차적으로 기아차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앞서 제가 해당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좀 표시가 지금 되어 있는데 네. 미국 현지의 조자 공장 생산 능력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올해 판매량 그러니까 전에 판매량이 상당량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뭐 미국 내의 어떤 GM이라든지 일본의 도요타 그 이상의 어떤 판매량과 실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현대차, 기아차 기업의 전체적인 어떤 실적 상황인데 생산 능력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시설 장비 역시 마찬가지로 확충하고 있다는 것. 또 한 가지가 미국 내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 기아차의 어떤 자동차 그리고 그 주변 공장 내에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해 있고 생산 시설 설비를 현재 갖고 있다는 것. 그러다 보니 지금 언론에서도 그와 관련된 섹터 내의 종목군들이 지금 일부분 정리가 돼가지고 조망하거나 리뷰하는 그런 기사들도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트를 잠시 좀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상당히 좀 아쉬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시장이 어떤 하락세를 좀 보여주면서 많은 분들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셨습니다. 저 역시도 이 가격대, 즉 이 지금 현재 표시가 되는 84,800원이 됐지만 이 부근 가격대에서 가격대가 크게 밀리지 않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사실상 이 가격대를 밀리게 된다면 공교롭게도 외국인과 기관이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 자체가 손실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가격대라고 저는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까지 오게 된다면 외국인이 되었든 기관이 되었든 추가 매수,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손절매를 강하게 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나올 것으로 좀 생각을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모든 상황들을 거스를 수밖에 없는 정말 국제적인 이슈가 돼버린 소위 말하는 이제 게임스탑 이슈가 좀 발생을 하였는데 이 당시에 오히려 저는 조금 생각이 좀 달리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요일이 만약에 지난주였거나 어제였다면 저는 여러분들께 매수가 조금 어려울 수 있을지라도 81,000원대를 정말 마지노선을 잡고 한번 매수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미 지금 방송 출연이 이제 화요일이다 보니까 조금 아쉬울 수는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아차라는 것은 특히 중장기 포트폴리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생각을 좀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주목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예. 기아차 이슈도 많고 실적도 올해 나아질 거다 기대감 많고 있고 하니까 다들 사고 싶어는 하거든요. 저희도 예. 뭐 좋다라는 거는 다들 이슈 접하니까 느끼는데 이 가격대에서 살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지금 사도 좋다라는 얘기신 거예요? 그렇죠. 82,000원 정도의 손절선을 잡으시고 저는 여러분께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주린이분들. 자, 좋다 하면은 살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이 뭡니까? 그냥 지금 현재 가격 89,000원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1억이다 치면은 1억 가까운 돈을 그냥 한 큐에 뭐 5분 또는 10분 내에 다 사버리십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뭐 나쁜 말로 표현한다면 소위 이제 몰빵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조금 여유 있게 분할 매수를 하시면서 소위 말하는 비중 조절이라든지 평균 단가를 내가 89,000원에 매수를 시작했다 할지라도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서 그보다 낮은 평단가를 만드시겠다는 생각으로 좀 비중 조절을 하셔야 된다. 이 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손절선을 82,000원까지 잡으시고 그리고 그 가격까지 내가 물량을 모아가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리스크는 좀 작게 잡아갈 수 있고 상대적으로 작은 수익일지라도 어쨌든 간에 포지션을 상방으로 끌고 가는 전략을 취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아차 살펴봤고요. 자, 구형테크가 다음 전기차 관련주로 골라오신 종목입니다. 오늘 또 이슈가 있었습니다. 소개를 해주시죠. 자, 현대차, 기아차의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구형테크와 같은 종목은 맨 마지막에 보시면 시가총액이 700원대의 소형주입니다.
또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기아차를 말씀드리면 기아차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그런 어떤 시가총액 큰 종목을 내가 투자 관점에서 하기에는 내 돈이 너무 작다. 이러신 분들은 아무래도 중소형주에 많은 분들이 포커스를 좀 맞추십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가총액 700원대의 소형주라는 점을 좀 보시길 바라겠고 아마 이 종목도 지금 현재 고가권 내에서 계속적인 변동성을 일으키고 있는 종목입니다. 한번 차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차트를 보시면 오늘장만 하더라도 상당히 좀 급변동하는 어떤 움직임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것을 좀 분봉으로 나눠서 함께 또 보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어떤 움직임만 놓고 보게 된다면은 실질적으로 그 변동성은 극과 극에 치달았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애플카 또는 기아차 또는 현대차 이 모든 것들이 확정된 사안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제 의견을 그것이 사실이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기대감에 의한 어떤 등락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반복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 또는 스윙 관점 또는 철저히 가격대를 지켜주는 부분 내에서의 물량을 모아가시는 전략도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전형적인 급등주의자 소위 말하는 주포 세력들이 관리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장중에 호가창의 움직임을 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이름이 익절의 기술이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무작정 고가권을 쫓아가실 것이 아니라 그 전일 또는 전전일 제가 다른 어떤 프로그램에서 말씀드린 어떤 전략을 통해서라도 매수를 하셨다면 단 1%든 2%든 무조건 저는 수익을 챙기시라고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런 변동성이 강한 종목은 많은 분들이 연일 급등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갖고 계세요. 그러지 마시길 부탁드리겠고요. 현실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치킨을 사 먹을 때 2만 원짜리, 2만 1,000원짜리 고민하시죠. 네. 예. 주식에서는 200만 원을 버냐 500만 원을 버느냐 이런 어떤 목표치를 너무 크게 키우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어떤 트레이딩, 수익률 관점에서 접근하셔가지고 알뜰하게 수익을 챙기시되 되도록이면 만약에 이런 종목을 거래하신다. 그러면 그에 따른 어떤 수익금이 발생하신다면은 조금 더 어떤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아차든 현대차든 이런 쪽으로 물량을 늘리는 자금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익률보다는 수익금을 챙기는 쪽으로 유명한 분이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개인적으로 정말 저는 하수라서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방금 전에 구형테크 같은 종목들 수익금이 수익률이 1%든 2%든 나면 챙기자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생각해요. 그럼 세금 내고 수수료 내고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면 그건 수익이 아닌데 그러니까 네. 10% 20% 날 걸 알려줘. 이런 질문들을 하거든요, 결국. 제가 일단 그런 종목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짧게 말씀드린다면 혼날 것 같은 느낌. 시장에서 성공하시는 분들 그리고 큰 자금을 운영하시거나 소위 말하는 선수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분들은 수익률을 개인적인 사적인 자리에서도 언급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스갯소리로 나 오늘 1,000만 원 손절했어. 나는 오늘 2,000만 원 손절했어. 이렇게 금액으로 얘기하고 수익금조차도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소액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수익금을 말씀하시는 게 약간은 부끄러우신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100% 먹었어, 200% 먹었어라는 표현을 쉽게들 하시는데 여러분들 주식 매매 또는 투자를 하시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한 것이고요. 누군가에게 수익률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꼭 그 점을 여러분께 당부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제 주변엔 다 퍼센트를 얘기하는 사람들만 있는 거 봐서는 다 고수가 없는 걸로. 일단 그럼 전기차에서 저희가 좀 크게 수익금을 내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는 이거 소개해 주시는 거죠? 아진산업? 전형적인 급등주입니다. 전형적인 급등주고 상당히 롤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장중 변동성이 상당히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종목 관심 없던 분들조차도 장중의 흐름을 보다가 정말 내가 사면 고점이고 내가 팔면 저점이고 이것을 반복할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내용을 이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차량 구동, 무빙, 파트 어떤 부품을 생산하고 있고요. 네. 기아차 해외 판매량 증가에 따라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그런 어떤 이슈주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차트를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가상으로 보면 이제 3,900원대 가격대를 좀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 가격대를 유지해주고 있는 만큼 당분간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되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주포 세력주라는 점을 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현 가격권 내에서 3,700원대, 3,700원대를 사실상 이탈치 않는다라면 대략적으로 이 정도 가격대가 될 텐데 이 정도 가격대를 이탈치 않는다라면은 하락을 하더라도 이내 회복을 해주게 될 것이고요. 회복을 해주더라도 이 가격대 횡보를 할 확률이 매우 높은 가격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대를 손절선으로 잡고 보시되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당분간 구정전까지 시장에 어떤 돈이 메마른다든지
또 설 명절을 앞두고 시장의 변동성 매우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슈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 보시면 정치 테마주라든지 이와 같은 중소형주들이 상당히 큰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철저히 지지되는 가격대를 확인하시면서 어떤 트레이딩을 이어가시거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략적으로 3,700원에서 800원 그 사이 가격에서 물량을 사금사금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포지션을 좀 유지하시는 것도 좋을 그래서 것이다. 어느 가격까지요? 3,700원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목표 정도는? 목표가는 제가 여러분께 약 한 5,000원 정도 잡아줄 수 있겠습니다. 바로 정고점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매도를 하실 때는 정고점이 어떤 기준을 잡으시고 일단은 비중을 줄이시고 나머지 물량을 좀 가져가겠다 이런 생각으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중 변동은 조금 클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누차 강조를 해주셨어요. 자신 있는 분만 움직여 보시고요. 3,700원에서 800원 사이에서 매수하는 관점, 목표 주가는 5,000원권 달려보자 이야기 주셨습니다. 아진산업 저희 기억하면서 전략 챙길게요. 자, MTNW 나인원 박재호 전문가와 저희 이 시각 함께했고요. 자, 빨간 상승의 맛 2부도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겠죠. 내일 또 새로운 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차게 달려보시길 바랍니다. 내일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